요약집은 33쪽. 고용인 역시 매번 출제하고 있죠. 그럼 이 고용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소속공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에 대하여 우리는 인원수 제한이 있다 없다? 인원수 제한 없죠. 결격에 해당한 자를 고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이중소속은 금지돼 있죠. 둘 다 금지행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해줘야 되죠. 비밀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둘 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이 되고 있죠. 사고 예방교육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럼 이들을 고용을 했거든요. 그럼 고용신고 들어가야 되죠. 고용신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럼 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보조는 어떤 교육? 직무교육. 그럼 직무교육은 시도의사 외에도 등록관청이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소공사는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신고 전 1년 내 실시 때는 그러한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하는데, 이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죠. 잘 알고 있고, 전자문서 신고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실무에서 전자신고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이거라고 그랬죠. 실제로 되고 있는 거. 되고 있는 게 고용신고와 종료신고가 전자문서로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공사에 대한 고용신고할 때는 소공이 사용할 인장의 등록을 할 수 있죠?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공사 고용신고했거든요? 그럼 시도사는 자격발급 시도사한테 확인 요청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결격 여부 신원조에 다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육수료부도 직접 확인하게 돼 있다. 따라서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자고 그랬죠? 직접 다 확인 요청하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다만 소공이나 보조원이 국적이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인 경우는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할 증언을 첨부하게 돼 있죠. 이 점을 또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인이 외국인이었다. 그럼 결격 미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이번에 이제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종료되면 종료신고 들어가야 되죠. 그럼 종료신고는 며칠? 10일. 그러면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죠.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 종료. 고용관계 종료 신고죠. 이게 10일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만약에 요건 이제 참고사항인데 신고사항을 위반하면 제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고사항 위반은 백과죠. 근데 고용신고 종료신고 위반은 뭐라고요? 없죠. 그 밖에 위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라는 거 이해드시고, 그 다음에 고용신고 종료신고는 이거 받았습니다. 그럼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하게 돼 있죠. 협회 통보사항입니다. 요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이 둘에 대한 비교를 지금 해놨는데 요약집 지금 34쪽 가고 있는 거죠. 이 둘의 비교. 시험에서 비교 문제는 잘 안 낸다고 그랬습니다. 소공사에 대한 설명이다, 보조원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면서 각각 내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좀 더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의 공통점인데 인원수 제한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결격자 고용 금지고 이중소 금지고 금지행위 규정 적용되고 있고 비밀인수 적용되고 있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소공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는 소공은 자격이 있고 보조원은 자격이 없고 이건 뭐 따질 필요도 없고요. 이게 용어의 정의상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 설명사성, 계약사성 할 수 있으나 중개보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소공은 인장 등록 의무가 있죠. 근데 보조는 등록 의무가 없고요. 그다음에 소공은 중개행위를 했다면 계약서나 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근데 중개보조는 그럴 일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 가능하죠. 근데 중개보조는 제출 대행할 수 없다. 그냥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냥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소공은 전문 직업으로서 품위 지키고 신의 성실로 공정중개할 의무가 있죠. 근데 중개보조는 그럴 일이 없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제 소공은 실무교육 대상이죠.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대상이고, 소공은 2년마다 실시되는 연수교육 받아야 되죠. 연수교육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소공은 당연히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 취소나 정지의 대상이 되는데 중개보조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일이 없어요. 등록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소공은 과태료 맞는 경우가 있죠. 언제?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근데 중개보조는 과태료 맞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행정처분이나 행정질서벌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이 둘의 차이 이 정도만 감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업무상이 일어난 개공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 둘의 업무상이 일어난 개공의 책임인데 우리 법 15조 2항이죠. 소공사 또는 중개보존의 업무상행위예요.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업무상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건 대법원이 대단히 넓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조금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모두 이거는 업무상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점만 이해해 두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례형으로 계속 연습을 해왔는데 오늘은 그냥 핵심 요약 정리니까 바로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용인이 소공이나 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중개의뢰인한테 손해를 입혔다. 그럼 이들은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요. 개공도 책임을 지죠. 그럼 개공은 이때 자신에게 과실 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지금 이들의 업무상에 일어난 이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그들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거죠. 이 연대가 부진정 연대였으니까 동시 또는 선택적으로 그 피해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정 연대 성격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행정책임으로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금지행위를 했다. 그러면 소공은 자격이 있으니 소공이 이거 금지행위해버리면 자격 정지 먹을 수 있죠. 자격정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중개보조는 자격정지 먹을 일이 없고요. 그러면 금지행위를 소공이나 보존이 해버리면 개공이 직접 금지행위한 걸로 간주돼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받을 수 있죠.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벌 규정이 있죠. 양벌 규정이 있어가지고 소공이나 보조원이 징역벌금에 해당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개공은 벌금형으로 처단되죠.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결격이 아니에요. 이로 인해서는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벌 규정으로 해서는 등록 취소 못하죠. 근데 직접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직접은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공이 보수를 초과했잖아요. 그럼 소공이 보수 초과해버리면 소공은 자격정지 또는 1-1이죠. 이렇게 처벌하고 이를 고용한 개공은 어떻게 처벌되냐면 금지행위한 걸로 간주돼서 개공이 직접 의무적 등록 취소죠.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근데 양벌 규정으로 등록 취소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직접 등록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보수 초과행위로.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이 일어난 개공의 책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를 확인해 볼까요? 문제집 63쪽. 고용인, 공사업령상 개업공사의 고용과 관련한 세무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대표 문제에 지금 그럼 오해놓고 시작합니다. 1번 지문, 소공사에 대한 고용신고받은 근무과청은 공인인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럼 1번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거예요. 직접 확인 요청하기 때문에. 그럼 2번 지문, 개업공사가 소속공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되죠? 틀렸고. 3번님은 소공사는 고용신고 전 1년 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공사 직무교육. 틀렸죠?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래 틀렸고. 보조원이 직무교육이죠. 4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행위로 추정한다. 업무상의의 밑줄, 추정한다의 밑줄. 추정한다가 아니고 본다. 본다죠. 본다. 간주 규정이죠, 이거. 그래 틀렸고. 5번 질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기업공사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OX? X. 직접 해기자인 중개보조원도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둘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럼 35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고용인에 대한 세무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오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22회 때 기출이었는데 1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중개보조원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네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 신고. 맞습니다. 그럼 1번 정답 됐고 2번입니다.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에는 본다. 모든 행위의 밑줄, 본다의 밑줄. 이거 체크하면서 꼭 읽어야 돼요.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꼭 체크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다음 3번 질문. 개공사가 중개보조원의 보조원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 때는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종료된 때는 10일 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지, 종료하려고 하는 때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아니에요? 틀렸다는 거 알았어요. 다음 4번 질문. 소공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공사 자격증 사본 환부를 첨부한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자격증 사본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외국인이었을 때만 결격 미 해당 서류를 첨부할 뿐이지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첨부하지도 않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직접 다 확인 들어간다. 근데 우리 등록을 하거나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 들어갔죠. 근데 고용 신고할 때는 첨부하지 않아요. 뭔가 안 맞죠? 뭔가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소속공사는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자, 우리 소공사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으로 어떤 인장 등록해야 돼요? 예? 나 말하기 싫어 죽겠으니까 네가 그냥 말하고 얼른 가라. 지금 그런 표정들인데. 성명 플러스 73이죠? 네, 그래서 성명 플러스 알고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쁜 도장 파갖고 등록하시면 된다. 그래서 5번 질문 틀렸어요. 주민등록번호나 가족관계 등록부상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것을 등록해야 돼요.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헷갈릴까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36번 가죠. 개공사 갑의 중개보전 의뢰 과실로 중개 의뢰인 병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세무로 오른 것은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개보조원 을이 있죠. 을. 여기에 밑줄 쫙 긋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조원이 을이다. 지금 의뢰인이 병이죠. 자, 갑니다. 1번. 갑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틀렸다는 거 아시죠? 개설 등록 이전에 밑줄 쫙 긋고 X 나가야 되죠. 우리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 요즘 시기 갖고 아주 잘 냅니다. 그래 1번 틀렸고 2번 을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갑의 행위로 본다. 업무상 행위 본다. 밑줄 쫙 끄면 맞아요? 2번 정답. 3번입니다. 갑은 을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모든 행위의 밑줄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진다의 밑줄 끄면 OX, X. 업무상 행위만 손배 책임이 있죠? 그래 틀렸고 4번 질문.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의 밑줄 끄고 X 나와버려야 되죠. 그러면 개공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하여 직접 행위자인 보조원 을이 책임을 면하는 거 아니라겠죠.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갑의 책임이 인정되어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갑은 개공이었죠. 그럼 공제사업자가 대신 배상했거든요. 그러면 개공갑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보조원 을한테는 구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공제에서 직접 구상할 수 있냐고요? 없죠. 공제는 개공한테 구상하는 거죠. 그럼 개공이 다시 보조원한테 구상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제사업자가 직접 보조원한테 구상할 수는 없어요. 예. 공제계약 당사자가 개공이었으니까 개공을 상대로 구상하는 거죠. 자, 그래 정답 2번이었습니다. 요즘 대세가 이런 문제 유형이에요. 사례로 계속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개공갑이 고용한 수속공사 을이다. 이래갖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계속 이게. 자, 그럼 37번 내려갑니다. 고용인에 관한 셈의로 틀린 것은 X 해놓고 시작합니다. 1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는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소공사 보조할 수 있다. 맞죠? 당연한 얘기고. 2번 질문. 개업공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럼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맞죠? 그 다음에 업무 시작 맞고 신고 등록과측의 신고 맞습니다. 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입니다. 소공사에 대한 고용신고서를 제출하는 때는 실무교육수료증 4번을 첨부해야 된다. 자, 실무교육수료증 4번 X 나가야 되죠. 예, 그래서 이건 첨부하지 않는다. 직접 확인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 틀렸고 그럼 3번 정답됐고 4번입니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 밑줄 긋고 오 나가야 되죠. 할 수 있고 5번 질문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사인 기업공사가 직접 서명 및 날인한 것은 공사협정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개공이 의다 서명 및 날인만 한다. 까또 갔어요 지금. 공사협정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맞아요? 우리 문제집에 지금 이분은 이걸 아주 즐겨 쓰던데 시험에 이렇게 내면 이거 바로 태클입니다. 그러겠죠. 대여라는 것은 엄격히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토부 입장이에요. 국토부 입장이 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공유에다 서명 날인을 한다. 이건 대여로 처벌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건 국토부 입장일 뿐이고 재판으로 가면 이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시험에 대비니까 그냥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조원은 계약 작성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개공에다 서명 날인을 했어요. 그럼 진짜 대여일까? 조금 의구심이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굳이 100번 양보한다면 한 번 정도 했다. 한 번 정도 했다면은 업무정지 아닐까. 그 밖에 위반. 근데 지속적으로 보조원이 계약서를 쓰고 서명 날인을 해왔다. 보조원이 직접. 그러면 이건 대여로 가는 거죠. 이제.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죠. 근데 이 지문이 2번이나 나왔더라고요. 이 문제집에. 네, 좋아요. 일단 대여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보조원은 계약 쓰면 안 되죠. 거기다 서명 날인을 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지문이에요. 5번은. 참고하시고. 자, 38번 내려갑니다. 공사업령상 공인인사인 기업공사가 고용한 소속공사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모두 몇 개인가? 우리 소공한테 적용되는 의무죠, 지금? 예, 소공한테 적용되는 의무. 인장 등록 의무 있죠? 맞고. 5.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교부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개공한테 있는 의무죠. 다음 디귿입니다. 실무교육 이수 의무입니다. 있죠? 다음에 보증 설정 의무는 개공의 의무고 X고 다음에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있죠? 5고 이중속 금지 의무도 있죠? 5예요. 다음에 중산물 확인 설명서 보존 의무요. 설명서 보존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개공한테 있죠. 예, 그러므로 X입니다. 그 밖에 우리 소공은 품위 지켜야 되죠. 신의 성실 공정중의 의무도 있죠. 그런 의무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소공에 적용되는 의무 모두 몇 개인가 그랬으니까 몇 개인가요? 4개. 기역, 디귿, 미음, 비읍 4개였습니다. 자, 그럼 39번 문제 갈까요? 고용인의 업무상행위에 대해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X에 넣고 시작합니다. 1번입니다. 소공사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업무상행위 본다. 밑줄 짝짝 끄면 맞습니까? 2번 질문. 소공사가 자격정지 사유를 위반하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를 위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에게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꼭 양벌 규정처럼 지문을 내버렸는데 상당히 좋지 않은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이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 소공이 자격정지 사유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정불 확거 거금이죠. 소공이 이중속했을 때 인장을 등록하자 아까 미등상할 때 불성실 서명했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확인설명서에 중개행했는데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을 때 거래계약서에 중개행했는데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을 때
거래계약서 거짓기재했거나 이중계약서를 썼을 때, 금지행위를 했을 때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자격정지 사유죠. 여기 있는 행위를 개공이 했다. 그럼 보세요. 개공 이중소겠어요. 뭐예요? 개공 이중소하면 필치 툭툭 튀어나와야죠. 아직도 안 나오나? 필치. 그다음에 개공이 인장 미등록 업정.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하면 500과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500과. 그다음에 서명날인 위반은 모두 업정. 그다음에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임취. 금지행위도 임취.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500과는 과태료로서 행정질서벌이라 부르죠. 그럼 다시 볼까요? 소공사가 자격정지 사유를 위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를 고용한 기업공사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일반론의 입장에서는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문제 구체성이 확실히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내버려야 돼요. 어떻게 냈어야 되냐면 소공사가 거래계약서에 거짓된 내용으로 거래금액을 기재한 경우 개공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내죠. 시험은. 이렇게 되면 이거 바로 태클이거든. 2번 지문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이제 그 취지를 이해를 했으니까 맞는 지문을 합니다. 그냥. 맞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그럼 2번 맞고요. 3번입니다. 중개보존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제한상 손해 발생한 때는 중개보조는 불법 행위자로서 거래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겠죠? 당연한 일이고. 5. 다음 4번 중개보조는 위법 행위로 개업공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OX, X. 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4번 정답됐고요. 5번입니다. 개업공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면하죠. 그래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면합니다. 근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더라도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은 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냈거든요. 벌금을 낸 경우에는 구상이 된다, 안 된다? 보존한테 구상할 수 없죠? 이건 과실책임이에요. 양벌 규정. 상당한 지위와 감독을 게을리했을 때 개공이 벌금을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럼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공인인증 기업공사 갑에 소공사 을이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사실이 등록과정에 적발되었다. 공사법령상 이에 관한 셈으로 틀린 것은 역시 이제 기출 문제인데 몇 회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수 초과했죠. 그럼 말씀드렸듯이 소공이 만약에 보수 초과했다. 그럼 소공은 자격정지라고 했죠. and 1-1. 개공은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고 양벌 규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죠. 이렇게 됩니다. 가겠습니다. 1번 시도의사는 을에 공인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소공이 을이었죠. 그러면 을에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죠. 맞고요. 2번 질문 을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관청은 갑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개공이 보수 초과 행위로 간주하는 얘기예요. 다음 3번 을은 1년 이하의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맞죠? 다음에 4번 질문 갑이 을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갑은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까? 이거 벌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면하는 거죠. 양벌 규정에 따른 벌금은 면합니다. 그럼 맞고요. 5번 질문 갑이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중개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다. OX, X. 양벌 규정 밑줄, 등록이 취소된다 밑줄 그러면 이건 틀렸어요. 이게 키워드예요. 양벌 규정이 떴는데 등록 취소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틀렸어요. 그냥. 결격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건 틀렸어요. 그냥. 양벌 규정이 나오면 등록 취소가 나오면 안 되죠. 틀렸어요. 양벌 규정이 한 벌금은 등록 취소 사유도 아니고 결격도 아니다.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41번 문제 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이 법상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한 경우
기업공사 및 중개보조원 모두에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보조원은 업무정지를 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법령상 업무정지는 개공한테만 나가는 거죠. 자격정지는 소공한테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 1번 틀렸고. 2번 중개보조는 중요함을 확인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이런 거 없고요. 다음 3번 기업공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기업공사의 중개보조인이 될 수 있다. 법인의 임원, 밑줄,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밑줄 그으면 이중섭 금지죠. 될 수 없습니다. 그래 틀렸고. 4번 중개보조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를 등록하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외국인, 밑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 밑줄 그으면 맞죠?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입니다. 공인인상기업공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기업공사가 그 결격사유를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개설록이 취소된다. 자, 중개보조인의 밑줄 2개월 이내 해소, 밑줄 긋고 등록이 취소된다. 밑줄 그으면 틀렸다는 거 보여요? 기억해야 되죠? 보조원의 결격을 2달 내에 소환했다. 업정이죠.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2달 내에 소환하면 필치, 등록 취소죠. 구분해야 됩니다. 임원 사원의 결격을 2달 내에 소환하면 필치, 보조원이나 서공의 결격을 2달 내에 소환하면 이건 업정이에요. 업정. 문제가 또 있네. 42번 보겠습니다. 공인인상기업공사법과 그가 고용한 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고용인이 을이었어요. 1번 을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의 밑줄, 본다의 밑줄. 틀렸죠? 업무상 행위만. 자, 2번 갑니다. 을이 소속공사이고 을이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간만,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것은 공사증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틀렸죠? 소공사가 거래계약 쓸 수 있죠? 그럼 이자는 같이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갑은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 3번입니다. 을이 중개보조원인 경우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개보조 밑줄, 실무교육 밑줄을 그으면 틀렸죠? 직무교육 받아야 되죠. 아주 전형적인 지문이에요, 이것도. 교육 이름을 바꿔내는 거. 다음 4번 질문. 을이 중개보조원이고 을이 업무상 고의로 중개의뢰인의 제한상 손해입힌 때에는 갑과 을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연대 책임이죠. 부진령 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4번 질문 맞고요. 5번입니다. 중개보조원인 을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의뢰인은 갑이 가입한 공인인사협회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보조원이 만약에 손해를 입혔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증기관은 지급 책임이 있죠. 개공이 책임을 지니까. 그래서 없다. 틀렸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43번 내려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이에요. 소공사는 고용신고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2번 지문. 소공사의 업무상에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추정한다. 업무상행위 추정한다. 또 나왔죠. 틀렸고 3번 개공사는 소공사를 고용한 때는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하청에 신고해야 한다. 업무 개시전까지 해줘야 되죠. 전형적인 지문이고 4번 소공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개공사는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없다. 있다죠. 개공은 무조건 해줘야 되고요. 5번입니다. 소공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그러면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